송은재TV 시작합니다. 나를 믿어달라. 알아서 잘 풀어내겠다. 윤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대통령실의 많은 참모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이 당정관계입니다. 이 당정 갈등, 당정관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윤 대통령이 지난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달라. 알아서 잘 풀어내겠다. 또 한동훈 당대표입니다. 자신이 먼저 최선을 다하겠다. 더 잘하겠다. 이기는 강한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 당대표가 어제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하면서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당정관계였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바로 윤 대통령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돌렸다. 대통령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더 잘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윤 대통령도 고생했다. 앞으로 잘해가자. 그리고 곧 한번 만나자 라고 했고, 윤 대통령이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오늘 저녁에 전직 지도부, 현 지도부,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한 사람들 모두 모이는 대통령실, 모두 모이는 저녁 만찬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하루 만에 이 사람들을 모두 모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만찬 지시 때문이죠. 대통령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모두 모이도록 했고, 대화합의 이 만찬이 되도록 했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따로 독대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다. 독대도 열려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독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아도 두 사람이 두 사람만의 대화 몇 마디만으로도 거의 서로가 다 알아들을 그런 관계입니다. 독대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도 나왔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한동훈이 민심과 당심에서 62%, 63%대에 압도적으로 이렇게 당선이 된 의미를 아직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시작을 할 때 한동훈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색다른 접근을 하자, 적극적인 접근을 하자, 제3자가 추천한다면 이 특검, 국민의힘이 새로운 특검 법안을 적극적으로 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두고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 너무 나갔다, 선을 넘었다. 한동훈이 역시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걸 전당대회의 기조로 삼고 이제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송은재TV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수위가 낮다. 최상병 특검 이거 하나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동훈이 정말 수위를 낮춘 것이다. 한동훈 주변에서도 이걸 걱정을 했습니다. 소위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부분을 이 출사표에서 던지거나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폭발력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훈이 나경원과 원희룡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면서도 정말 꼭 필요한 것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동훈 위원장이 이 당정관계의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랬느냐, 그 부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경선에 나선 사람으로서. 그것보다는 당대표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 총선 때부터 흘러가는 전국의 전체 흐름을 한동훈 위원장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정 관계,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설정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한동훈 위원장의 말은 이 조화입니다. 견제와 균형과 화합, 이게 다 필요하다. 단순히 이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뭐 한동훈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차별화를 하는 것이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더 이익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이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차별화를 더 했더라면 어땠을까? 한동훈은 그렇게 눈앞에 이 몇 표, 눈앞에 정치적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 한동훈이 막판에 나경원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 그 공소 취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과도 했지만 물러서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건 사과를 한다. 그런데 자신의 말뜻은 그게 아니었다. 법무부 장관이 생각하는 법치, 윤석열 정부의 법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아니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물러서지 않은 것 때문에 한동훈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것이다. 한동훈은 그걸 각오를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전체 흐름을 한동훈은 보고 있고 윤 대통령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의 이런 유연성이었습니다. 또 원칙, 지켜야 될 원칙, 당정 갈등으로 자신이 정치적 이익을 얻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는 걸 한동훈이 분명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그걸 읽고 있죠. 윤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죠.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주제로 넘어가면요. 어제는 한동훈 후보가 윤 대통령과 이렇게 빳빳이 서서 이 인사를 했다. 소위 폴드 인사, 90도 인사는 하지 않았다. 지난 1월에는 폴드 인사를 했었죠. 90도 인사를 했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윤 대통령이 한동훈에 대해서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포용력을 발휘할 것이다. 한동훈은 좀 저돌적으로 이렇게 윤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요구를 했고 윤 대통령이 어깨를 툭 치면서 한동훈이 이거 죄송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갈등이 폭발을 한 것이죠. 윤 대통령도 한동훈이 이럴 수 있나,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나 라고 할 정도였죠. 한동훈이 90도 폴드 인사를 했고 윤 대통령이 어깨를 툭 치는 것으로 포용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총선에서 총선 패배의 이유는 윤한 케미의 실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포용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한동훈은 포용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 당에 총선에 임하는 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자세를 정립하지 못했습니다. 좀 우왕좌왕한 거죠. 계속 들이받다가 답은 내지도 못하고 이제 막판에 서서 죽겠다고 간 겁니다. 이렇게 캠이라는 것이 저쪽이 좀 치고 들어오면 좀 당해도 주고 또 저쪽이 좀 약한 것, 그 부분을 보완도 좀 해주면서 밀고 당기는 유연성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패를 했다. 이제는 성공할 것이다. 한 번 실패를 한 윤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일 때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정치에 처음이니까 학습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이 실수를 되풀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중간에 총선 이후에 또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전당대회를 거쳐온 것입니다. 이제는 윤한 케미가 성공할 것이다. 그 기미를 알아챌 수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이 나를 믿어달라. 알아서 잘 풀어내겠다. 한동훈은 더 잘하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윤 대통령이 지난 총선 이후에 포용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웠다면 이제는 한동훈이 포용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누가 뭐래도 윤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 겁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어제까지는 윤 대통령이 아직도 한동훈을 부하 직원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비대위원장도 임명을 했는데 이게 좀 시키는 대로 잘 하고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뭐 이 대통령실과 들이받는 것만 시작을 하고 또 김건희 여사 부분도 그렇게 시작을 하느냐. 불쾌할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총선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 승리를 예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전당대회장에서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당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니다. 당원이다. 그게 응답을 하듯이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 이 민심의 압도적인 지지로 한동훈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이 주도권이 한동훈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이 당대표실을 본다면. 당신 민심이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여전히 지지하지만 한동훈, 윤한 케미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주도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한동훈에게 그 주도권이 넘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포용력을 발휘해야 하고 더 숙여야 하고 더 많은 것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케미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제 뭐 한동훈이 이렇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윤 대통령을 맞이하지는 않았다. 이걸 가지고 또 뭐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한동훈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폴더 인사까지야 뭐 깍듯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한동훈이 지난 전당대회 때 보여준 것처럼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더 깍듯해도 되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면, 한동훈이 그렇게 한다면 윤 대통령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양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이 총선 때부터의 이런 불쾌한 부분이죠. 이게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윤한 두 사람의 스타일이 이게 두 사람 다 제가 복싱에 비유를 하는데 두 사람 다 이게 인파이트, 그러니까 잽을 날리고 밀당하고 이런 것보다는 싸우지 않든지 한번 싸우면 뭐 끝장을 보든지 KO 펀치를 날리든지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특수부 검사들의 스타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주 이야기하는, 검사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상대방이 수사를 할 때 상대방이 느끼지 못할 때 이 내장을 빼오듯이 빼와야 한다. 이 수사는 이 박력, 이 신속한 뭐 이런 것들이죠. 두 사람의 스타일이 성격이 너무 다른데도 이런 스타일은 또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많은 것을 배려해야 한다. 먼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뭐 이번 전당대회로 인해서 주도권이 한동훈에게 일시적으로 당대표에게로 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전체 국정의 중심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면 윤한 케미가 이제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직 이런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헛발질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뭐 몰매를 때렸던 참 제가 전당대회 시작하기 전에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7월 이 전당대회 중반점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누가 우위를 점할지, 누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할지, 국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국민들과 당심을 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뭐 성패가 거의 갈리다시피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이 마타도어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일부 친윤들 또 뭐 일부 그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말도 되지도 않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인신공격을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한동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원희룡이 해도 너무 못한다라는 것이죠. 원희룡, 나경원,
나경원은 조용한데 원희룡은 뭐 탄핵을 막는데 또 특검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멘트를 내놓았는데 지금은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할 때입니다. 사람이 참 반성 못합니다. 저 사람이 사기꾼이냐 아니냐, 저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하는 곳이냐 사기꾼 언론사냐라는 걸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저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반성하고 그걸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 정말 솔직하게 자기가 잘못했다, 오보다 라고 이야기하고 반성하느냐 고치느냐, 아니면 뭐 최소한 침묵이라도 지키느냐, 다른 소리를 계속하는 것, 자기 주장을 계속하는 것, 반성하지 않고, 이건 사기꾼입니다. 이런 정치인은 거짓말하는 정치인입니다. 이런 언론사는 가짜뉴스를 하는 언론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최소한 침묵할 때고 반성할 때고, 한동훈 위원장이 뭐 어제 나경원과 원희룡과 끌어안기도 했는데, 나경원과 원희룡은 한참 동안 반성하면서 뒤에서 이제 한동훈 리더십 지도 체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기의 반성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서야 할 사람과 뒤에 있어야 할 사람, 지금은 뒤에서 자신이 뭘 반성했는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뭐 당연히 화합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또 한 부류는 이번에 최고위원회 당선이 된 김민전과 이 김재원입니다. 김민전, 김재원이 방송에 나와서 오늘 그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이 한동훈이 뭐 공약한 것이 있었고, 한동훈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어제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당에서 의논해 보겠다라고 하니까 오늘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당대표는 이 원내의 일을, 이런 최상병 특검법과 같은 이 법안과 관련된 여야 밀고 당기기, 이런 원내 일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에게 이름을 하고 한동훈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안은 거부해야 한다, 여기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 한동훈이 당대표지만 이 원내 일에는 개입하지 마라, 원내대표 중심으로 원내 일은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 막말이나 말의 실수가 있었고 또 방송에 출연을 좀 자주 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최고위원은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가급적이면 방송에 출연을 이제는 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송에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지금 뭐 한동훈 체제니까 이 소위 친윤, 한동훈이 이제 친윤 친한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한동훈 지지자라고 해서 한동훈이 잘못하고 있는데 한동훈을 비판하지 않으면 이런 지지가 무슨 필요 있느냐, 이 이야기까지를 한동훈이 하면서 친윤 친한은 이제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이 민주당 안은 거부한다, 새로운 국민의힘의 안을 내는 것도 당에서 민주적인 절차로 토론해 보겠다 정도입니다. 이렇게 한동훈이 유연하게 물러서고 거의 사실은 뭐 백지화 시킬 정도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걸 가지고 최고위원들은 먼저 방송에 자주 나오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친윤 일부에서 모여서 이렇게 너 두 사람이, 너 두 최고위원이 이제 믿을 곳이다, 한동훈에 반발을 해라, 반 한동훈의 뭐 중심이 되어라, 좀 우쭐합니다, 이러면 뭔가 되는 것 같고,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김재원은 좀 이 관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고, 김민전은 아마 이런 정치적 흐름을 아직은 모를 겁니다. 지금은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우쭐할 수 있는데 전체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전체 흐름에서 전혀 사실과 맞지도 않고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미 전당대회 막바지 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원내에 이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견을 모아간다면 크게 변화할 것이 없다라고 했고요. 당연히 당대표는 원내 일이든 원 밖의 일이든 모든 일 전체를 관장을 하는 것입니다. 당대표 따로, 원내대표 따로, 지금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눈치 없이 자기 뭐 약간의 그 눈앞의 이익, 관종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변화와 새로운 전국의 흐름, 자신의 사적인 이익보다 언제나 공적인 것을 우선하지 않으면 한동훈호에 소위 승선해서는 안 됩니다. 승선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앞으로 최소한 10월까지 100일 동안은 이 한동훈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권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뭐 아낌없는 신뢰 속에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저 이재명 조국을 심판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저 탄핵 특검 이재명 조국은 아마 오는 10월까지 구속되거나 문재인 가족도 모두 소환이 될 것이고 기소될 것이고 이재명 1심 판결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는 10월까지 민주당은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조국혁신당과 함께 탄핵, 특검 쏟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낼 겁니다. 지금은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윤 대통령의 말이 이겁니다. 알아서 잘 풀어내겠다. 윤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을 인정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면 이젠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고 당당히 당심과 민심을 압도적으로 업은 당대표로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제는 한동훈의 말 그대로 대등한 당정관계 이걸 윤 대통령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또 앞으로 100일 동안은 이 문희조 심판에 총력을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총력을 모아야 할 이럴 때 이런 쓸데없는 한동훈도 지금 이걸 모든 것을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지금 전당대회 때 이야기한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거의 백지화 시킨 상태에서 다시 의논해 보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쓸데없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요. 아직도 많은 이 국민의힘의 의원들 또 많은 방송 유튜브들 반성하지 않고 한동훈을 공격하고 한동훈 끌어내리기를 계속해야 한다. 한동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가는지,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고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고쳐야 다음부터는 그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반성하고 고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윤한 케미가 완벽하게 부활했고 한 번 실수한 만큼 이제는 성공할 것이다.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되풀이하지는 않을 만큼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런 전국의 흐름을 좀 읽고 적어도 100일 동안은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반성하기 싫으면 침묵하면 됩니다. 침묵으로서 지지하면 되는 일이고 침묵으로서 자신의 반성을 드러내면 될 일입니다. 지금은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100일 동안은 문희조 심판에 나설 때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